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풍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세지옥, 전국으로 번진 전세대란, 1가구 2주택 규제, 지방부동산 초토화와 정치경제의 최대 변수인 미 대선 결과와 미국 연말까지 모기지 연장에 따른 문제점, 코로나 유럽 셧다운,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 헤드라인 몇 개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세는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져갈 뿐이다. 자, 전세가 다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정책 실패가 만든 전세 지옥. 자, 최악의 전세난에 빈집세까지 검토하다. 자, 심각할 내용이 아닐 수 없죠. 빈집세를 받겠다는 겁니다. 전국으로 번진 전세 대란, 매물 부족 19년 만에 최악이다. 서울 수도권 아파트 전세 대란 현실화되고 있다. 자, 내년 신규 주택 입주 물량 반토막, 전세 대란 계속 온다. 내년 난제 전세 대란 2년 후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고요. 자, 세금 무서워 고향집 내놨습니다. 자, 지방부동산 초토화, 1가구 2주택 규제, 지방부동산 초토화, 지방 33구 중 70%가 1순위 청약 미달이다. 독일, 프랑스, 셧다운, 4분기 세계 경제 다시 꼬꾸라지나. 오늘 가장 중요한 또 이슈는 미국의 대선이 되는데요. 미 경제가 대선 최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재선이 더 가까워졌다 그랬는데, 물론 반대 견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국 대선이 현지 시간 3일 0시, 한국 시간은 오늘 3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24시간 실시되고, 옛날 같으면 현지 시간 3일 밤 10시 이후 한국 시간으로는 4일 오후쯤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게 되지만, 이번은 좀 상황이 달라서 우편 투표가 크게 늘고 주마다 집계 시간, 마감 시간이 다를 뿐 아니라 우편 투표 개표 시작 정도 주별로 달라서 당선자 윤곽이 나올 시간은 더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플로리다주든지 애리조나 등은 이미 도착한 우편 투표에 대선 이전에 개표에 들어가지만 위스콘신주라든지 펜실베니아 등 대선 당일까지 개봉하지 않아서 집계가 더 늘어진다는 것입니다. 미 선거 정보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미국 선거 프로젝트에 따르면 29일 동부 현지 시간으로 오전 1시 기준으로 사전투표 참가자 수는 7,600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자, 이 중 우편 투표 참가자는 5천만, 사전 현장 투표자는 약 2,500만으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해외 베팅 업체들을 미 대선 예측은 이제 바이든이 압도적 승리한다고 하고 있고, CNN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기투표한 응답자, 바이든 53, 트럼프 34에 혹은 사전투표를 계획하고 있는 응답자, 바이든 63, 트럼프 33 가운데 약 3분의 1은 바이든 후보를 선택했고, 당일 대선 투표를 계획하는 응답자 중에서는 트럼프 지지자가 59, 바이든 후보가 36%에 있다는 것입니다. 경합주에 속하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투표가 11월 3일 오후 7시 30분에 끝나고 사전 현장 투표인이 많기 때문에 출구 조사가 신속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어서 오후 8시엔 최대 격전지인 플로리다에서 투표가 완료되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재선에 도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곳 두 곳에서 반드시 공화당 깃발을 꼽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오하이오는 오후 7시 30분에 투표를 마감하고, 펜실베니아는 오후 8시, 위스콘신은 9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 모기지 압류 강제 퇴거 이후에 연말까지 연장했다 이건데요. 자, 연말까지 연장해서 연말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달러 시세를 보면 오늘 이 시간 1133.18원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지속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으면서 이제 안정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달러의 가격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경제에 민감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는데, 전체적으로는 미국이 이번에 대선 결과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로 자본을, 금융을 이렇게 풀기 때문에 좀 약간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 달러는 안전자산으로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때마다 이렇게 2배까지 심지어 이렇게 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증시를 또 보면요, 꾸준하게 지금 1월 달부터 지난 3월 달부터 꾸준하게 상승하다가 약간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다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상향하고 있는 게 맞죠. 그래서 미국 다른 지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불안한 가운데, 이번 대선을 앞두고 불안한 가운데 어제만 해도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은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결과가 최대의 주식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 보면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가 5천, 우리나라 인구 정도가 확진자가 됐고 120만 명이 사망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26,732명이 확진자고 468명이나 사망했습니다. 자, 꾸준하게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1위는 아직도 미국이 950만 명이 확진자, 사망자 수가 23만 6천, 엄청나죠? 자, 인도도 826만이 확진자고 사망자 수가 12만 3천 명, 브라질도 550만, 사망자 수는 16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엄청난 인원이 이렇게 사망하고 있죠. 자, 다음은 전국으로 번진 전세 대란, 뇌물 부족 19년 만에 최악이고, 서울 수도권 아파트 전세 대란 현실화되고, 내년 서울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 반토막 나서 전세 대란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자, 정부가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 보호법을 시행한 3개월 만에 전셋집 품귀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이렇게 치닫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전세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고 또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길면 내년 또 2년 뒤까지 계속될 전망이라는 건데요. 자, 이게 보시다시피 자, 월세는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전세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이 갈수록 살기 어려운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서민을 위하지만 결과적으로 서민을 매우 어렵게 하는 현 정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슬기롭게 마음을 모으면 몇 개월 뒤에 전세 가격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현미 교통부 장관이 이 말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9월 11일과 10월 16일에서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 기다리면 비가 온다라는 말처럼 호황되게 들리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슬기롭게 마음을 모으는 게 가능했지만 과거 한 집에서 6년간 전세를 살 때 집주인과 얼굴을 붉힌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세금 인상률과 이자 날짜를 조정할 때도 전 한 통으로 양보해서 결정할 수 있었는데 서로 이해가 맞아떨어진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상생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세입자 보호에 방점을 찍은 새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된 지 석 달 만에 전세 시장은 험악하고 살벌하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집을 팔려는 집주인과 2년 더 살겠다는 세입자, 실제 거주라는 집주인과 세입자, 전세 매물을 서로 차지하기 위한 세입자와 세입자 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한 커뮤니티에 보면은 전세 낀 집 매수 이후 전화, 문자, 카톡 다 씻고 잠수 타던 세입자를 주말에 직접 찾아가 만나고 왔는데 계약 종료일 돼도 자기는 못 나갈 것 같다고 본인이 받을 보증금으로 이 동네에 비싼 평수에 갈 집이 없다면서 내용 증명을 보내면 받을 것이고 명도 소송을 하면 판결 결과에 따르겠다. 내용 증명을 쓰고 있는데 명도 소송 전문 변호사 있으면 추천 부탁합니다. 라고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 증명, 명도 소송 등 생소하게 짝이 없었던 말들이 일상 용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편법과 꼼수도 판을 치고 있고 그야말로 서로 쌈박질이 일상화되도록 만들어져 버린 것입니다. 집을 비우는 대가로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1호금은 기본이 됐고 매물을 빨리 찾아달라고 공인중개사에게 급행률 5% 이상을 지급하는 등 이민 계약 등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승자할 것도 없이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가 전세 지옥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의 전세난이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정책 실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설익은 정책을 적용한 결과 석 달 전만에 서울 전세값은 7.5%가 뛰었고 11월 전세 수급 지수는 19년 만에 최악을 기록해서 191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수요가 2배나 많다는 얘기죠.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섣부른 시장 개입으로 인해서 전셋집이 씨가 말랐고 세상은 더 각박해졌고 월세로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이 갈수록 어려운 그런 구조가 있죠. 정상적으로는 100이 정도 돼야 되는데 191이니까 거의 세입자가 더 2배나 많다는 것이고 집 내놓은 것이 반으로 없다는 것이죠. 월간 주택통양에 따르면 10월 전국 전세 수급 지수는 191.1을 기록해서 2001년 8월
193.7 이후 19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이 지수는 자 0부터 200을 범위로 전세 수급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100보다 클 경우 전셋집 공급 부족이 심각하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정도가 정상인데 190에 이르고 있다, 2배에 이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서울과 수도권에서 시작된 전세 대란은 지방 주요 도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수도권 전세 수급 지수는 지난달 194를 기록해서 2013년도 7년 이후 7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았고, 대구 197, 이런 2003년 7월 이래 최고치, 광주 196, 울산 189, 부산 186, 대전도 191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수급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전세 물건 부족으로 전세값도 치솟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전세집 찾는 사람은 줄을 잇는데 매물이 없으니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다. 서울에서는 7월 말 임대차법 개정 이후 석 달 만에 전세값이 1억 원 이상 오른 아파트 단지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자, 송파 잠실 S 85제곱미터는 지난 12억 3천만 원에서 계약돼서 6월 9억 원과 비교해서 3억 원 넘게 올랐다는 것이고, 중저가 단지도 마찬가지로 4억 1,500만 원에서 전세 계약이 체결돼서 6월 전만 해도 전세 거래 가격이 3억 3천만 원 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8,500만 원, 1억 정도 올랐다는 것이죠. 전세값이 급등하면서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전세 가격도 지난달 5억 800만 원으로 5억 사상 처음으로 이제 5억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5월 4억 6,800만 원과 비교한다면 한 달 새에 4천만 원이 가까이 올랐고, 통계 작성 이후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방 주요 도시에서도 전세 품귀, 가격 폭등이 믿어지고 있고,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든지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는 경우가 늘고, 신혼부부 등 신규 전세 수요는 계속 유입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세 시장의 불안은 수급 불균형이 가장 큰 원인이고, 신규 물량 감소로 전세 공급이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 이단 규제 대책 여파로 전세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임대차 보호 3법과 초저금리 장기화,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2년 의무 등 전세 매물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권대중 면지대 교수는 실거주 요건 강화라든지 보유세 인상, 임대차법, 전월세 시장을 불안하게 할 정책 지원이 한꺼번에 쏟아졌다면서 정부 정책이 만들어낸 전세 대란이기 때문에 무리한 정책을 손보지 않고서는 정부도 방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최악의 전세 대란에 빈집세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빈집 늘고 전세 물량 잠기자 전세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고, 공시지가 1% 안팎의 세금을 부과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래세, 보유세도 강화에다가 빈집세까지 도입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조세가 엄청날 텐데요. 전세난이 가중된 가운데 전국적으로 빈집은 급증하고 있고, 최근 계약갱신 청구권 시행 이후 집을 비워놓은 집주인이 늘어나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최근 정치인과 부동산 전문가 주택시장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빈집에 대한 건의가 있어서 관계기관과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에 포함할지 좀 더 논의해야겠지만, 빈집세가 전세 매물 장기 현상을 다소나마 해소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 보유세 강화에 빈집세까지 조세 제한 부담이 이제 심각해질 것인데요. 빈집에 도입되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되고, 올해 정부가 50살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보유 취득세를 대폭 인상한 상태에다가 공시가격 현실화도 강화됐고, 시세의 평균 70% 안팎인 아파트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90%까지 올리겠다는 게 정부 측의 계산이지 않겠습니까? 더더욱 세율 인상뿐 아니라 공시가격까지 상승해서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담이. 여기에 빈집세까지 만약에 물릴 경우 조세 저항은 불가피하게 확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도 정부는 그런 것은 이제 크게 개의치 않겠다라는 분위기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한다는데, 정책 실패를 다 개인한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빈집세로 주택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낮고 소유자 반발이 강할 것으로 보여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격적으로 빈집세를 도입할 수 있다는 시각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심각한 정책적 오류가 아닐 수 없는데요. 다음은 세금 무서워서 고향집 내놓겠습니다. 지방부동산 초토화, 일가구 주택 규제로 인해서 지방부동산이 초토화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양도세 등 중과 여파, 서울 한 채 남기고 지방집 급매물로 팔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 4천만 원씩 자 이게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지방주택이 양평 전원주택도 수천만 원씩 하락하고 있고 지역경제 파탄날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지방 33구 중 70%가 1순위 청약 미달하고 있고 외지인 매수인 건수가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35%에서 18%까지. 그래서 지방 아파트 부동산이 초토화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일가구 유주택 규제 이런 것 때문에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김천과 경기 양평에서 중개업소마다 일가구 유주택 매물이 쏟아지고 있고 시세는 하락 추세이고 6월 2억 7,500만 원에 매매된 김천 율곡 엠코 타운 더 플랫 전용 44제곱미터는 최고 3천만 원 떨어진 2억 4,500만 원에 거래됐고 양평은 블루밍 1단지 적용 101제곱미터가 4월 달에 2억 9,500만 원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10월 2,100만 원 허락한 2억 7,800만 원에 팔렸고 김천 아파트 값은 7, 9월 달 석 달간 1.39%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지역 매물이 속출하는 것은 정부가 710 대책에서 일가구 주택자에 대한 세부 부담을 크게 늘렸기 때문인데 해당 지역 출신이지만 지금은 서울 등에서 직장 다니는 이주택자들이 대거 처분에 나선 것입니다. 다른 지방들도 이제 상황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일가구 주택에 대한 피해가 많이 많다는 것이고 예지인이 매입 비율이 35.6%에서 18.4%를 급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 중소도시 부동산을 살리려면 다주택에 예외 적용이 절실한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을 함부로 반발해서 많은 갈등을 빚고 서로 싸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제 청약이 1순위가 70%가 미달이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공급 과잉까지도 심지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프랑스, 독일 셧다운 4분기 세계경제 다시 꼬꾸라지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퍼지고 있는데 벌써 독감 유행철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이 50% 선을 넘었다는 것이고 반짝 회복세를 보이던 글로벌 경제가 다시 추락할 것이라는 경고음이 들리는 건 코로나 재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는데 이번 주 3일 예정된 오늘 예정된 미 대선 직후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관측까지 제기되면서 각국의 증시가 줄줄이 급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프랑스 코로나 누적 환자 수가 이제 급격하게 늘고 있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래서 기온이 떨어지면서 유럽, 미국 등에서 코로나 환자가 속출하고 있고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등 하루 확진자 수는 지난 4월에 대비 최고 10배 이상 많다는 것입니다. 6월, 8월만 해도 방역에 대한 성공한 듯 했으나 지난달부터 확진자 수가 걷잡을 수 없이 늘고 있고 코로나 백신 개발 및 보급마저 늦어지자 재봉쇄 외엔 방법이 없다는 게 각국 정부의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10월 30일부터 한 달간 전국 봉쇄에 들어간 프랑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우리 조치가 불충분했다면서 방역 대응의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3월달, 5월달과 달리 보건 수칙을 따른다는 전제로 공장, 농장 문을 열 수 있도록 했고 생필품 구매라든지 병원 방문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지만 방역요원이 요구하면 이동증명서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7월부터 경제활동 부분 봉쇄에 들어가는 독일 역시 심각한 상황이고 사람이 모이는 스포츠 경기도 모두 취소하기로 했고 메르켈 총리는 국가적인 보건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행동해야 할 때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도 26일부터 식당 주점의 영업시간을 저녁 6시로 제한했고 영화관, 헬스클럽, 극장 등을 폐쇄했습니다. 미국의 일리노이주, 시카고 식당의 일부 영업을 금지했고 뉴욕주 역시 확진율이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면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정리하자면 국내에는 부정선거 유시라든지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혼동스러운 시기에 전세 대란, 전세 지옥, 세금 폭탄과 오늘 미국 대선의 결과는 한국 정치 경제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유럽 코로나 변수라든지 미국 모기지가 연말까지 또 유예된 이후 사태 이후에 등 모두 하나같이 한국 경제와 운명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사건들이 되겠습니다. 각 경제 주체별로 민감한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